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는데 요즘 긴장의 끈이 좀 풀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국민들이 또다시 이제 좀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자영업자들이 정말 턱밑까지 쳤어요. 네. 한계에 왔기 때문에 과태료 내고서라도 나는 영업하겠다, 네. 손님 받겠다 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나오고 있대요. 그냥 우울감 넘어서 이제는 짜증이나 분노가 폭발하는 현상,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테이블마다 좀 거리를 두고 있다곤 하지만 또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네. 사회, 불신이 이제 팽배한 사회. 근데 그렇게 될까봐 저는 좀 우려스럽고.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네. 이 확진이 됐습니다. 7만 마리가 있었는데 모두 이제 다 살처분이 진행이 됐고요. 자연적인 전파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강원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 뒷이야기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상황은 계속해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방역 수칙, 집합 금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잘 계시겠죠? 예, 열심히 네. 지키고 있고 웬만하면 전 지금도 잘 안 나가요. 집에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전 원래 잘 안 나와요. 원래 집순인데 진짜 네. 집순이가 더 돼가지고 어, 아예 나가질 않아요. 무섭기도 하고. 요즘은 또 집을 사기가 힘드니까 집을 산 김에 뽕을 뽑아야 된다고 집에 오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런데 근데 뭐 월세나 전세 그런 게 어쨌든 네. 비싸니까 내가 집을 최대한 누리자. 네. 집에 있는 시간이라도 늘리자 그런 취지 같은데. 변호사님 혼자 계시지만 저는 6명이 있어요. 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근데 나가도 이제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네. 어디 나가서 뭐 카페에 가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집 쇼파 그리고 리모컨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뭐 맛집 같은 데는 점심시간에도 사람은 워낙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이게 테이블마다 좀 거리를 두고 있다곤 하지만 또 마스크를 안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불안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설 연휴 때 좀 지난 얘기인데 소양댐 쪽에 이제 카페들이랑 닭갈비집이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에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 들어가려고. 네. 근데 다들 다행인 건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네. 아 조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과연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조금만 좀 참아주셨으면 하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대부분이 과연 이게 또 그렇게 와서 지역 내 전파로 벌어지지 않을까 이어지지 않을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설 연휴 지나고 나서는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또 완화가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래서 뭐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여전히 되고 있지만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자유화가 되는 부분이 커지면서 저도 뭐 식당을 가거나 어디 갔을 때 이제는 거리두기에 그 테이블을 구분하는 네. 뭐 한 칸 건너 한 칸씩 앉는 이게 좀 많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도 좀 네.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약간 우려스러운데 그렇다고 나가기도 그렇고 또 먼저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 그런 네. 부분들이 있어서 5명은 아니줘도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 앉아 있는 경우들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요즘 긴장의 끈이 좀 풀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좀 도내에서도 집합금지 위반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5인 이상 집합금지인데 인원수가 생각보다 많던데요. 좀 내용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홍천군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이 39명을 적발을 아, 했습니다. 네. 이게 좀 1, 2월 달에 적발된 사람들인데 동호회 모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약간 좀 이건 단체로 모여서 고스톱을 치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또 지인 모임도 있었고 네. 또 아파트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뭐 저녁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이런 것도 있었고 좀 특이했던 거는 홍천강 유원지에서도 적발이 됐습니다. 캠핑을 왔던 사람들인데 야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단속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의아해서 좀 물어봤어요. 텐트를 이렇게 따로따로 치면 큰 문제 없지 않냐 했더니 텐트를 따로따로 쳐도 어차피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네. 예,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어떻게 보면 밥 먹을 때는 또 쫙 모여서 먹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9명을 적발해서 개인한테는 이제 10만 원의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 운영자한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네. 여기서도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의견 진술 기간을 줍니다. 2주간의 의견 진술 기간을 줘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2주 안에 과태료를 내게 되면 감면을 해줘서 내게 되는 건데 일단은 이 단속하시는 분들도 좀 안타깝다. 너무 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나갈 수가 없고 나가게 되면 과연 적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새벽까지 술을 먹으니까 좀 시끄럽잖아요. 네. 주변에서 신고를 한 겁니다. 시끄럽다. 5명 이상 모인 것 사람이 같다. 좀 많이 모인 것 네, 같다. 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딱 가봤더니 쫙 모여 있었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 주인이 업주잖아요. 업주한테는 150만 원,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는 10만 원씩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위반 사례가 나오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특히 뭐 식당이나 이런 데서 그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 8명 가지고 뭐 테이블을 나눠 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래가지고 요즘 좀 코파라치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다른 분들이 신고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좀 코파라치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너무 감시당하는 것 같아요. 서로 시민들이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네. 사회, 불신이 이제 팽배한 사회. 근데 그렇게 될까봐 저는 좀 우려스럽고 법적으로 보자면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어플에 그렇죠. 올려야 네. 되잖아요. 근데 그 사진 찍히는 사람의 초상권 문제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또 잘못 신고한 경우, 잘못 신고해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나와서 과태료 부과했는데 또 알아보니 그런 사정이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또 이의 신청해가지고 구제받는 방법까지 또 어려운 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코파라치 저는 좀 네.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너무 감시하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하고 파파라치 합성어가 코파라치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신고 포상금이 있었다고 해요. 포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그렇죠. 네. 포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서 위기에 경지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 이 신고 포상금이라도 받자라는 네. 물론 신고 의식이 투철한 분들도 있었지만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엄청 많이 네. 해가지고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지난해 7월까지가 1,700건 정도였는데 12월 돼서는 3만 건이 넘었었다고 해요. 근데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과잉되는 행정에 대한 오신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보통은 신고를 하는 거는 누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아래층 뭐 위층 이웃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의 불신이나 갈등이 유발이 되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심화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 코로나 블루 넘어서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까지 나오고 있대요. 이게 뭐 그냥 우울감 넘어서 이제는 짜증이나 분노가 폭발하는 현상까지 네. 가는 게 뭐 레드, 블루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사태에 지금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집에 거의 있게 되면서 층간소음 논란도 너무 많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는 뭐 신고보다는 서로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가 길어지면 또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9시까지 제한 영업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 어떤 걸 하겠냐? 9시까지 제한 영업은 조금 좀 무리한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 명수만 좀 이렇게 하고 테이블 중에 뭐 50%만 뭐 밖에 하고 이런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9시까지 영업 제한을 하는 거는 또 상인들의 반발도 심하고 네. 어느 데는 또 문 몰래 열고 하는데도 많이 네. 있잖아요. 단속도 되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차라리 9시 시간을 좀 풀어주고 전체 영업장의 몇 %만 운영할 수 있게 네. 하는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시간 제한보다는 이렇게 밀집도를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요즘 뭐 클럽이나 그런 주점 같은 건 영업 시간 제한이 있어서 네. 오히려 거기서 한창 시간 놀고 그 시간이 끝나면 아예 방을 잡고 또 그렇죠. 논다고 하더라고요. 네, 2차로 이제 방을 네, 가니까, 예. 그래서 그 시간 제한이 큰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9시 이후까지 이게 풀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방역이 느슨해질 이제
뭐 단속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인력들의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칫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나지 네. 않을까라는 우려가 그 시간 있어요. 되면 거의 다 술을 드실 테고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또 마스크도 또 술 기운에 안 쓰게 될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그래서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둘 다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제한 조치, 방역을 위한 여러 조치도 좋지만 일단 자영업자들이 정말 턱밑까지 쳤어요. 네.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잘 준수하고 계시잖아요. 네. 힘든데도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든지 이 9시 제한 금지 두 가지 모두 다 경중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자영업자분들 네. 너무 힘드세요. 저도 굉장히 친한 지인분 중에 힘들어서 정말 폐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 계셔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둘 어떻게 다 뭐 나올지. 도찐 개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정말 한계다 도저히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 상황만 들으면 다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상황이 정말 그분들의 한계치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다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오래되고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기 위한 어떤 묘수를 찾아내고 있는 그렇게 해서 둘이 예약을 따로 해서 테이블을 따로 잡고 하지만 같이 만나는 경우들도 있으시다고 하고 회식을 하다가 9시쯤 되면 누군가의 집을 가는 그렇죠. 어느 아파트 주점이 되는 경우들도 있으셔서 네. 아직까지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의식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어떤 것들이 이제 좀 더 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면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어기면 이 개인과 업주한테 각각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나요? 네, 이 집합 금지는 우리 계속 언급이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제 집회, 흥행 또는 그 밖에 다중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는 조치를 네.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명령에 위반할 경우에는 일단은 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규정을 하고 있고 이 형사처벌로는요. 다만 이 행정처벌로는 이제 그 모인 사람들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그리고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이게 이제 생존의 자영업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자영업자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 내고서라도 나는 영업하겠다, 그런 손님 받겠다 하는 분들도 요즘에 많고 어쨌든 너무 힘드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지난해 1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인원이 1,235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251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이렇게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는 좀 어떤 경우인가요? 아마 이제 고발이 됐을 거예요. 좀 정도가 심하다든지 네. 검찰에 바로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 이제 고소의 경우에는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발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위법사항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합금지 위반했다고 해서 이제 증거자료 체증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정도에 따라서 최대 300까지 이제 부과를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제 정도나 위반 횟수나 준수사항, 의무 불이행 사항, 또 위반한 사람의 숫자 뭐 이런 거 참고해서 100만 원에서 뭐 이 정도 100만 원 선에서 아마 약식 명령 청구를 한다든지 형사처벌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때 감염병이 코로나19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여기에 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지금 법에도 이 감염병 예방 법에도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실제 지금 뭐 제주도라든지 또 감염병 집합금지라든지 또 여러 제한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구상권 청구도 지금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게 얼마나 횟수가 될지는 집행까지 가봐야 아는 문제겠지만 구상권 청구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라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늘어난 방역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아마 신고를 하는 게 구상권 청구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들 또 많이 네. 해요.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례라든가 그에 따른 어떤 피해 사실들이 입증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자체라든가 이제 직접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청구는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민사소송은 구상권 청구 이외에도 모든 민사소송은 주장하는 사람이 모든 입증을 다 해야 돼요. 법률
법률 요건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또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나의 행위로 인해서 얼마만큼 손해가 발생했느냐. 이 사람이 걸렸는데 또 이 사람 다른 데서 걸렸을 수도 있고 방역비를 얼마나 더 증가가 됐는지 그거를 내 책임으로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겠죠. 근데 열심히 해서 구상고 청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지자체도- 위반 사례가 좀 없지 않을까. 대부분 무관용 원칙으로 지자체도 네. 진행은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 사례라든가 이걸 입증하는 게 네. 관건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코로나19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좀 정선이 네. 한번 들썩였습니다. 임계면에 있는 한 교회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주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정선군 임계면입니다. 인제군의 한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에서 교인과 가족, 지인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져 사흘 만에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정선의 한 교회에서 네. 또 시작이 종교시설이네요. 예, 네. 임계면의 한 교회에서 이제 발생을 한 건데요. 일단은 정선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로 인해서 도내 각 지역에서까지 이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면 정선에서는 이 교회에서 16명이 확진이 됐고 원주에서도 1명이 그리고 인제에서 1명, 동해에서 1명 그리고 속초가 6명, 강릉이 3명 이렇게 전파가 됐습니다. 네. 속초에서는 이 1명이 이제 걸려왔는데 그분이 5명에게 전파가 돼서 지역 내 이 감염이 시작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종교 단체가 늘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이번에도 또 하필이면 이 종교 시설입니다. 네. 종교 시설에서 이렇게 나와서 도민들이 또 다시 이제 좀 더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이제 도내 확진자 이 기간 확진자 중에 63%가 이제 이 교회에 관련된 교회 관련된 이 확진자들이고요. 그래서 좀 더 교회도 이제 좀 약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면서 뭐 예배도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인제에서 확진자가 정선 지역을 방문한 후에 확진이 시작이 네.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 그 많은 전파가 뭐 특별 다른 인들이 아니라 직장 동료, 그렇죠. 같은 종교 내 아니면 가족 이렇게 전파가 됐대요.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밥 먹을 수 있고 사실 직장 동료끼리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전파가 좀 많이 확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집합 금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개인 방역이 이렇게 중요한 사례가 되지 예. 않나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로나19로 지친 강원 도민들한테 또 다른 전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예. 선배님 뭘까요? 예, 여기도 또 제가 다녀왔어요. 또 다녀오셨네요. 네. 심지어 여기는 원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죠. 예, 1시간 반을 또 갔다 왔는데 예, 지금 원주 규례면의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네. 이 확진이 됐습니다. 최근 닷새 동안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이던 닭 350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조류독감 검사에서 H5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4년 만에 이제 강원도 내에서 농가에서 네. 지금 이제 고병원성 AI가 발병이 된 건데 그 주변 상황을 또 이제 점검을 해봤더니 이제 조류독감에 걸린 야생 조류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네. 아마 이렇게 자연적인 전파로 보여지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사람으로 인한 전파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지만 이 조류들에 대한 전파는 막을 수 있는 길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주변에 이 농가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네. 농가가 많이 다행히 없어서 일단은 여기만 잘 막으면 또 이제 또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발병이 되면 네. 한 마리에서 검출이 돼도 그 농장에 있는 건 모두 살처분을 해야 그렇죠. 되고 반경 10km 내에 있는 인근 농가들까지 모두 살처분이 선 예방으로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고통은 사실 우리가 느끼는 이상일 수 있어요. 그냥 한 개의 농가에서 발견이 됐다는 차원이 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네. 뭐 농가 방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그렇죠. 네.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지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농가 것 같아요. 방문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의 이제 지역을 보면 산책로들이 이제 그 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강변에 있는 조류들이 조류독감이 걸리는 이제 기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운동하러 나가지만 자기도 모르게 바이러스를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는 다 이제 소독을 하고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는 장화까지 다 갈아 신어라.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장화를 신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지켜줘야.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산책을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산책을 하되 이 역시 이 방역 수칙을 그러니까. 예, 준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요.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